우리 불가리아 할 때도 막 확장한다 이렇게 선포하면은 갑자기 유고랑 루마니아가 되게 싫어하는데, 이쪽 민주헝가리 루트는 발칸 국가들이 저희를 좋아요. 나름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쪽 중점이 맞을 수도 있다. 평화를 사랑하면 호위 말고 다른 게임을 선호하지 않을까요? 그것도 맞긴 합니다. 근데 우리 하츠오바이언만한 역사 게임이 없긴 하죠. 좋습니다. 일단은 아까 언급했듯이 민주주의 국왕 선출로 바로 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은 이제 파시스트들이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막 디시전을 난리를 치는데요. 이거는 우리 정치력으로 커버치면은 알아서 사라지니까요. 그냥 무시해 주시면 될게요. 일단 민주주의 국왕 선출 중점 찍어주기로 하겠습니다. 정치 중점으로 빠르게 달리는 게 엔간한 마이너 국가들은 좋아요. 체급이 굉장히 안 좋은 국가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정치 중점으로 주변 국가를 합병하고 그 다음에 건설로 우리 산업력을 챙기는 게 훨씬 더 엔간하면 낫습니다. 자, 민주주의 국왕 선출 중점이 통과되면서 헝가리의 왕위를 비렐름 아저씨가 갖다 드립니다. 적합한 국왕을 추대하기 위한 헝가리 왕국의 노력은 이번 주 일찍 스웨덴의 왕자이자 페데른말란드 공자 비렐름에 대한 정중한 부탁으로 이어졌다 합니다. 우리 스웨덴의 왕자를 우리 국왕으로 초대를 했다네요. 이래가지고 스웨덴이랑 합병하는 이벤트가 뜨나 봅니다. 새로운 국왕은 민생을 늘 마음에 두고 민주적 권리를 강력하게 지지할 것입니다 라고 이벤트가 떴네요. 이름뿐인 왕국은 이제 안녕이다. 그렇습니다. 비렐름이란 이름이 뭔가 대전쟁에서 항복할 것 같은, 안돼. 다음 중점으로 이 경제협력 중대를 찍으면은요, 민간 공장을 주긴 하는데 우선은 이 독일 측과의 무역협정 파기를 통해서 벤베식 무역협정, 아까 독일과의 협정을 아예 제거해 주기로 할게요. 그리고 이제부터 스웨덴이랑 국왕을 공유해서 그런가, 스웨덴 왕자 우리 왕이 돼서 그런가 스웨덴이 우리랑 자꾸 친해지려고 불가침 조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언젠가는 스웨덴을 쳐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거절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부터 디시전에 이렇게 우리 파시스트들이 쿠데타를 일으키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벤트가 뜨게 되고요. 여기 정치력을 써가지고 디시전을 다 찍으면 알아서 사라지는 그러한 디시전 이벤트이기 때문에 그냥 정치력 모일 때마다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디시전 누르기 전에 일단은 정치력을 주는 우리 정치 고문 한 명만 더 임명하고 넘어갈게요. 우리 정치력을 주는 게 2명이었는데 조용한 일꾼도 정치력을 주고요. 여기 온건한 변호사 아저씨도 정치력을 줍니다. 근데 일단은 조용한 일꾼을 임명해가지고 정치력 획득 퍼센테이지를 조금 더 많이 갖고 와주도록 할게요. 자, 이러면은 우리의 매일 정치력이 현재 1.24씩 오르고 있고요. 호르띠가 기본적으로 정치력 디버프를 달고 있는 아저씨이기 때문에 많이 안 쌓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따가 뭐 지도자 교체가 되고 민주주의로 변환이 되고 하다 보면은 굉장히 정치력이 많이 쌓이니까요. 딱히 큰 걱정은 안 해도 된다. 공군을 연구함과 동시에 이따가 우리 스웨덴에 상륙을 가야 되니까 해병대도 연구해 주기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스웨덴을 딱히 뭐 이벤트로 합병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스웨덴에 전쟁을 걸어가지고 먹으러 가야 됩니다. 먹기 위한 이벤트라든지 중점이 있진 않더라고요. 나중에 정당으로 먹어야 됩니다. 놀랍죠? 그래가지고 유튜브에 딱히 뭔가 영상이 없나봐. 뭔가 하고 싶어가지고 아마 영어권 영상도 많이 검색해 봤는데 영상이 없더라고. 그래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자, 독일 측과 무역협정 파기 중점이 통과가 됐고요. 다음 중점을 아래로 내려가서 여기 경제협력 증대를 찍어주기로 할게요. 여기서 우리에게 의견이 높은 국가들한테 우리 민간 공장을 오픈맵으로 받을 수 있는데, 오픈맵이란 거 우리 건설 라인에 지역에 건설이 안 돼 있는데 약간 가상으로 공장을 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쨌든 우리 발칸 국가들이랑 친해져야지 공장을 받을 수 있는 중점이기 때문에 발칸 국가들한테 관계 개선을 돌려놔야겠죠. 우리 체코, 오스트리아, 그리고 루마니아, 유고슬라비아, 불가리아, 마지막으로 우리 알바니아한테 관계 개선을 돌려놓기로 하겠습니다. 이러면은 민간 공장 6개를 그냥 꽁으로 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중점이죠. 자, 그리고 정치력이 차고 있으니까 우리 디시전으로 파시스트들의 쿠데타를 조금씩 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산업연구는 당연히 계속해서 해줘야 되고요. 라디오 연구도 해주도록 할게요. 참고로 이 디시전, 이 화살 십자당 요걸 찍기 위해서는 그 전 중점들인 요 3개의 디시전들을 전부 다 찍어야 합니다. 이걸 바로 찍을 수 없고 그냥 정치력 50, 75로 써가지고 쿠데타를 막는 그런 이벤트라고 보시면 될게요. 참고로 쿠데타가 나도 딱히 쿠데타 진압하는 게 힘들진 않아요. 힘들진 않은데 뭐 나는 것보다는 안 나는 게 나으니까
그래서 막고 있는 거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쿠데타가 막 엄청 크게 안 나고 이따 루마니아랑 합병하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그때쯤 터지거든요. 쿠데타가 대충 여기 북트란실바니아랑 여기 아래 올테니아, 바나트 이쪽에 터지는데 뭐 터진다 하더라도 충분히 간단하게 진압은 가능합니다. 만약에 까먹고 안 찍어도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자, 경제협력 증대 중점은 우리에 대한 의견이 85보다 높은 발칸 국가한테 공장을 받는 건데 우리 유럽 국가들을 봐가시고 발칸 국가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이 관계도를 보면서 중점을 찍으면은 확실한 확인이 가능하겠죠. 요 수치가 이제 85가 넘으면 됩니다. 간단하죠? 어지간해서 관계 개선 돌려놓고 있으면은 85가 넘으니까 관계 개선을 꼭 돌리고 나서 중점을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70일짜리 중점 하나로 민간 공장 오픈맵으로 6개를 받을 수 있는 중점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굉장히 좋은 효율을 보여주는 중점이기 때문에 반드시 챙기고 넘어가 주도록 할게요. 자, 경제협력 증대를 찍고 나서 이 다음에 책임 있는 정부를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찍으면 이제부터 선거가 이루어지고요. 우리 루마니아에게 우리 헝가리의 관계 회복 제한 이벤트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을 위해서 영국한테 미리 관계 개선을 돌려주기로 할게요. 이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치력이 모일 때마다 우리 디시전으로 우리 쿠데타, 파시스트 쿠데타들을 방지해 주기로 하고요. 우리의 국민 정신은 현재 민족연합 이게 살짝 거슬리긴 하지만 국왕 아저씨가 민주주의 지도를 올려주고 있고요. 왕조의 결속이라 해가지고 우리 스웨덴과의 긴밀한 관계가 유지가 되고 있다고 뜨고 있죠. 이게 국민 정신으로 박혀 있어가지고 조금 신기하더라고요. 좋습니다. 그리고 헝가리 군주정으로 정치력과 비동맹주의 인기도가 올라가고 있으면서 동시에 초반에 있던 이 레반테 기구 요것도 유지가 되고 있고요. 이제 트리아논 조약만 떼면은 정상 국가화가 가능합니다. 이 트리아논 조약이 헝가리의 만악이기 때문에 반드시 떼야 된다. 자, 책임있는 정부가 찍힐 때까지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도 언급을 한 거지만 이 책임있는 정부 중점을 찍을 때 우리 헝가리 사회민주당 지지도가 35% 초과가 돼야 돼요. 요 정치 고문을 임명하지 않고 중점을 찍다 보면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이 두 개의 중점을 다 찍고 나서 이 책임있는 정부가 안 뚫릴 거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 정치 고문을 임명을 해놔야 된다. 물론 바로 정치 중점을 안 찍어도 되기는 하는데 저는 바로 정치 중점을 달리는 걸 선호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책임있는 정부 중점이 통과가 되면서 소수가 된 민주정당이라는 이벤트가 뜨는데요. 우리 민주주의 지지도가 지금 40%대여가지고 민주주의 지지도가 과반수가 아니다. 그래서 이런 이벤트가 뜨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뭐 아무거나 고르셔도 되는데 정치력을 까는 거를 저는 선호를 안 해가지고 그냥 공산주의 지지도를 올려주기로 할게요. 여기서 뭐 민주주의 지지도 5% 올려도 되긴 하는데 어차피 민주주의 지지도 올려봤자 딱히 그다지 큰 메리트가 없어가지고 저는 그냥 파시스트 지지도를 올리든지 공산주의 지지도를 올리든지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편입니다. 여러분들 취향이니까 마음껏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중점으로 아래로 내려가서 종교의 자유 보장을 찍어주기로 할게요. 자, 여기서 이제 체코슬로바키아가 갑자기 협상을 거부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민주주의로 바뀌면서 트리아논 조약을 떼달라고 부탁을 하는 건데 이 체코가 거부할 때도 있고 수락을 할 때도 있어요. 그냥 넘어갈 때가 있긴 한데 참고로 체코가 수락을 해도 유고슬라비아가 거부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아까 우리가 관계 개선을 돌려놨던 영국의 지원을 모색하면 되겠죠. 자, 이러면은 이제 우리 영국이 우리 헝가리를 도와주면서 트리아논 조약 국민 정신이 이렇게 사라지게 됩니다. 좋아요. 이래가지고 우리가 미리 영국한테 관계 개선을 돌려놨던 거고요. 우리 중점에서 반드시 이 책임 있는 정부가 찍히고 나서 이 집권 정당이 전환이 될 때 이 트리아논 조약을 해제하는 이벤트가 체코, 유고슬라비아 이 두 국가한테 가니까요. 요게 가끔씩 거부가 돼요. 이게 거부가 되면은 굉장히 곤란하기 때문에 미리 발칸 국가한테 관계 개선을 돌려놓거나 아니면은 영국한테 관계 개선을 돌려놓는 게 좋습니다. 우리 트리아논 조약이 떼지면서 비밀스러운 재무장 중점이 알아서 떼지죠. 좋아요. 원래 정석대로 하려면은 이 비밀스러운 재무장 중점 쪽으로 가가지고 천천히 떼야 됩니다. 자, 우리 정치력이 모였으니까요. 우리 디시전으로 쿠데타를 계속해서 막아주기로 하고요. 종교의 자유 보장을 찍으면은 우리 과학자로 3명을 주긴 하는데 딱히 큰 쓸모는 없어요. 이 폰 노이만 아저씨는 좀 유명한 아저씨죠. 뭐 컨셉질로 할 거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하는데 이 핵 연구를 할 게 아니라면은 그다지이긴 합니다. 자, 해병대가 통과가 됐고 산업 연구 계속해서 찍어주기로 할게요. 우리 드디어 정치력이 모였고 디시전들을 전부 다 찍어가지고 화살 십자당을 소탕해서 파시스트들의 쿠데타를 막아주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파시스트 쿠데타가 진압이 되고 있고 종교의 자유 보장 중점이 통과되면서 다음 중점으로 이 왼쪽 연합국 가입을 찍으면 안 되고요. 오른쪽에 발칸 조약을 찍어가지고 루마니아를 우리 핵심주로 만들어주기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치력을 위해서 또 정치 고문을 임명해 줄 건데요. 아까 봤던 온건한 변호사 유아저씨 임명해 주기로 하겠습니다. 정치력이 많이 필요한 루트이기 때문에 최대한 정치력을 많이 챙겨놔야 된다. 우리 지도자 아저씨 트레이스에도 정치력이 그래가지고
붙어있죠. 매일 공산주의 지도를 같이 올리는 아저씨라 가지고 살짝 거시기 하긴 하지만 뭐 정치력을 주니까 한잔해. 우리의 매일 정치력은 현재 2.14씩 오르고 있습니다. 부강폐와의 정부에서 15%, 서커시치한테서 5%, 요제프한테서 15%, 이슈트반한테서 10%, 페렌치한테서 10%, 그리고 안정도 2%까지 합쳐가지고 나름 이제 정치력이 많이 쌓인다. 참고로 이 지도자 아저씨는 어차피 우리 구왕 아저씨를 지도자로 올리면은 곧 가실 분이기 때문에 이 정치력 획도 5% 달고 교체되는 거 나름 나쁘지 않죠. 발칸 조약 중점이 찍히면은 정치력을 줌과 동시에 우리 루마니아한테 핵심주를 뜯을 수가 있고요. 참고로 루마니아만 핵심주를 박을 수가 있는 게 아니죠. 아래로 내려가서 영토 국민 투표를 실시하면은 뭐다 우리 체코랑 유고슬라비아한테도 핵심주를 추가로 뜯을 수가 있다. 나름 성능픽입니다.